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했던 검찰을 사실상 해체하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습니다. 보시죠. 검찰개혁 이번에 제대로 완수하겠습니다. 이제 정치검사들과 검찰 독재를 끝내라는 국민의 요구를 완수할 때입니다. 우선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서 검찰청을 폐지하겠습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여 수사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산하에는 공소청을 신설해 대한민국에서 더는 표적수사, 하명수사, 정치적 수사라는 단어가 쓰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검찰청법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고 중수청을 신설하고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한다. 이런 법안들을 잇따라 지금 발의를 한 상태입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이렇게 되면 검찰 기능이 법무부와 행안부와 총리 산하로 지금 세 토막이 나게 되는 거예요? 글쎄요. 그런데 핵심은 이제 공소청하고 중수청, 중대범죄수사청인데 만약에 중수청이 법무부 산하로 남아있게 된다라고 하면 중수청에 검사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행안부 산하로 들어가면 행안부 산하 중수청에 있는 사람을 과연 검사라고 할 수 있을까? 행안부 밑엔 뭐가 있습니까? 경찰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검사들이 경찰로 바뀌는 건가? 일단 그 생각부터 들고요. 네. 그다음에 그렇지 않고 행안부에다가 검찰을 그냥 두겠다. 검사들을 두겠다. 이거는 조금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게 말은 쉬워도 쉽지가 않은 게 다른 법도 아니고 어떤 법을 건드려야 되느냐? 형사소송법을 건드려야 돼요. 그러면 형사소송법에 검사와 경찰 이야기가 쭉 사법경찰관이 쭉 나오는데 그거를 일일이 다 조정을 해야 되고요. 형사소송법만 있는 게 아니라 검사가 들어가 있는 그 법률이 굉장히 많은데 그 법률에는 검사가 수사를 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렇게 단시간 내에 할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의문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1948년에 건국된 이래 지금 77년 지났습니다. 대한민국의 수사 시스템이 검찰을 정점으로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그런데 이것을 함부로 바꾸는 것이 과연 이게 국민들한테 좋은 것인가? 이게 그 검찰이라고 하는 데는 결국은 그 일반 서민들을 괴롭히는 범죄자들을 잡아서 그 책임을 묻는 그런 조직이 검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일부 정치 검찰들이나 이상한 검사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예. 우리나라 검사가 2,200명이 넘는데 대부분의 검사들은 진짜로 밤잠 안 자고 그런 일들을 갖다가 하는데 그런데 결국은 이런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그렇게 축소시킨다라고 하는 게 과연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득이 되는 것인가? 결국은 힘없고 돈 없고 빼고 없는 서민들만 또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닌가? 지난번에 문재인 정권 말에 이제 검수 완박이 조금 덜 된 검수 완박을 통해 가지고 어떤 그 폐해가 있었는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 텐데 그걸 더 심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설마 제1야당을 해산시키려 하겠느냐? 하지만 검찰은 사실상 해체 수순에 들어가는 걸로 보입니다. 조직이 해체되기 직전인 상황에서 검사들이 또 다른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3특검법과 함께 검사징계법도 통과됐기 때문입니다. 이번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보복 법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한 사람을 징계하고 청문회 열어 망신 주고 탄핵해서 일 못하게 하는 것은 일종의 사법 테러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청구하고 결정까지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과거 원님 재판식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수사에 관여하는 도구로 악용될 소지가 높습니다. 신윤님, 그러니까 검찰 조직도 이제 없어지게 생겼는데 검사들도 징계를 할 수 있게 하면서 법무부 장관이 그러면 정권 관련 재판들, 전 정권 관련 재판들, 전 정권 관련 재판들 이거 공소 유지도 못할 수 있는 상황 아니냐 이런 우려 나옵니다. 예, 결국은 이제 사건의 어떤 처리의 일관성의 문제가 발생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 정권이 바뀌는 과정 중에 여러 정치적 수사들에 대해서 현 정권이
이제까지의 사건 처리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상식적인 수사의 또 방향을 끌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가장 본질적인 건 이런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그렇게 했었을 때 과연 그렇다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 수사와 기소의 과정에서 그토록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그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 저는 거기에 대한 정답이 조금 전에 김용민 의원, 민영배 의원이 이야기했던 그런 어떤 개정안을 통해서 확보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지금의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가만히 들어보면은요, 사실상 이제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것에 마지막 마침표를 딱 찍어서 뭔가 성과를 내고자 했지만, 지난 문재인 정부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공수처까지 만들어내면서 검수완박의 마침표를 찍고자 몇 번을 찍었지만 결국 종이만 되게 지저분해지고요. 수사의 과정이 오히려 비효율성을 낳음으로써 지금의 계엄 과정, 계엄 이후에 여러 수사들이 오히려 더 도태되는 사건들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어떤 수사, 기소 이런 것들을 모두 분산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걸 만드는 것 같지만 핵심은 그렇게 해서 과연 수사의 일관성, 효율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 혹은 한 정권의 더 날카로운 검으로 활용될 여지는 없는가, 이거에 대해 국민들은 물어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